검사들로 한번 가볼까요? 참. 김봉현이 술접대했다고 하는 전직 검사인 변호사.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최민희 의원 저기 수행하시는 분하고 이름 똑같은 이주영 변호사. 그리고 얻어먹은 검사 3명. 근데 이 4명이 휴대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한날 한시에 그렇게. 난 제일 빵 터진 게 뭔 줄 알아요? 그 정관 변호사 이주영 이사예요. 한 말이에요. 부부싸움 등으로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대.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했길래 그거를 분실하는지. 그 장미의 전쟁이야? 그 영화 기억나죠? 창밖으로 던져버렸을까요? 그러면 길거리에 있겠지.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해서 바꿨고 현직 검사인 C씨, B씨부터 할게요. 전화가 수십 통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대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야. 그게 뭔 말이에요? 그리고 C씨 1차 검찰 조사 후에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4명이 다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다음에 D씨, 그 놈사롱에 술 얻어먹은 검사 마지막 업무상 민감한 정보를 다뤄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색이 이루어지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거예요. 증거인멸했다 이 말이네요. 그 말이죠. 검사들이 지금. 한 놈은 부부싸움 하다가 잃어버리고 한 놈은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해서 잃어버리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잃어버리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에이 짜증나고 던져버렸다는 거지. 그 전화가 혹시 그 관계된 전화였을까? 아니 그 논리가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가위바위보 해갖고 하나 고른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야, 차라리 술 먹고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낫겠어요. 근데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서울 강남의 그 룸사롱에서 승차해가지고 자신이 있는 관사에서 하차하는 기록이 C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된 거예요. 2019년 7월 18일 날. 네. 그러니까 C가 한 마리 더 골 때려요. 택시 승하차 기록이 왜 그곳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 기사 정말 자세하다. 그죠? 네. 어머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자세하게 썼을까요? 요즘 근자에 드물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 휴대전화를 다 바꾸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GPS 기록 같은 걸로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건 찾아냈어. 예를 들면 이 사람 증거인멸을 한 거잖아요. 이게 법정에서는 그게 이제 자기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활용될까 봐 핸드폰을 싹 없애버리고 갈아버리고 한강에 던져버리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가 난 궁금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놈사롱 간 것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직접 증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GPS는 딱 그 놈사롱에 갔다고 증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을 다 던져버리는데 그 사이에 핸드폰 안에는 어떤 통화나 어떤 카톡이나 어떤 텔레그램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와도 핸드폰 통화 기록. 통신사에 의뢰하면 나오니까. 그건 통신사에 의뢰하면 나와요. 그러면 이쪽 게 없으면 상대방, 통화한 상대방 핸드폰을 뒤지면 돼요. 이게 특수수사 기법 아니야? 근데 거기 말고 통화랑 관리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정말 사생활이 담겨있는 뭐 다른 내연녀가 있다든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것들. 아주 어떤 경우는 뭐 윤석열이랑 통화한 기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이 핸드폰에 그 인생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 네. 근데 요거를 다 갈면서 이 변명이 너무 궁색해서 부부싸움하면 핸드폰을 어떻게 잃어버릴까? 부부싸움하면 핸드폰을 집어 던지시나 보죠? 아까워서 이주영 씨는? 못 그러는데요. 핸드폰 하나가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하긴 뭐 이분에게 100만 원이 돈이겠습니까만 부부싸움 하다가 핸드폰을 던질 정도면 그 주제가 뭐겠냐고. 부부싸움의 주제가. 놈사롱 가서. 그거네. 이거 진실일 가능성이 높네. 나 이주영 이야기를 믿을게 그러면. 놈사롱 들킨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사진을 보려고 통화 기록을 보려고 그 놈사롱 종업원이 카톡으로 오빠 어째 즐거웠어 이런 거 지우려고 하는데 미처 못 지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렸을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왜냐면 아내가 더 무서워요. 사회적 비판보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웃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검찰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을 불기소 세트 99만 원짜리 만들어 그러니까 100만 원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불기소한 놈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징계 절차 안 들어가요? 징계 절차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징계는 대상이잖아. 네.
참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오던 게 나름 이제 그 처음에는 다 정의감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법시험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 노력까지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검사로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나 핸드폰 지금 부부싸움하다 잃어버렸다 이런 소리 하면 뭐라 그럴지 저는 그 앞에서 면전에서 실제로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검사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지 안 그래도 그냥 다 잡아서 넣는 게 지금 검찰들의 특기고 그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변명을 생각할 때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법비들의 스킬이잖아요. 네. 일단 아무리 욕을 처먹더라도 재판에 가서 불리한 증거는 무조건 폐기. 법비들의 특성이에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통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가중처벌되죠. 그러니까요. 네. 수사도 더 가혹하게 받고 그런 거고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 말도 안 되는 걸 정말 충실하게 전달한 이 기사 기사는 우리가 보통은 이런 기사를 쓰면서 이게 만약에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비난성을 뭐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했다 있나 봤더니 그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사실 기술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술해 주니 이 기자는 칭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선입견을 줄까봐 회사와 기자 이름을 안 넣었는데 이 기사가 놀랍게도 경향신문 기사예요. 앞에 있는 게 한겨레 기사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유익원이 회사를 퇴사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 안 건드리고 못 건드리고 그냥 버리는 카드로서는 이게 기사로서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탑에 걸어놨더라고요. 자 어쨌건 그 검사들 이래도 되는 거지. 얘들 만들고 있잖아 지금. 설레를. 상황을 설레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하면은 또 우리 한동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검찰의 포렌식 기법. 그게 한동훈 앞에서는 한동훈 핸드폰 앞에서만 무력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을 아이폰 11을 요거를 포렌식할 수 있는 기술은 대검에만 있어. 대검에만. 근데 대검은 10일까지는 못 풀고 10까지는 푼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0일까지 푸는 기술이 있는데 일부러 도입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핸드폰 까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건 빨리 마무리 지어라고 계속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지. 최근에 그 한동훈 씨가 이재용 그 재수감 됐을 때 그 누구든 이제 법대로 이제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할까? 아니 그거는 누구나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하고 제외하는 사람들이 있어. 윤석열 사단. 이 책에 나와. 가로 닫고. 검사들은 나쁜 놈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사도기 때문에 불법해도 돼 이거예요. 진짜 웃긴 놈들이지. 근데 저도 진짜 그 법의 무서움에 대해서 언제 느꼈었냐면 되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 국정농단 때 그 김기춘 씨가 계속 막 모른다 그러면서 중간에 막 착오에 의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국회 위증죄로 처벌하는 거에 착오에 의하면 그게 처벌 안 받는다 이런 거 보면서 그 법꾸라지라는 걸 절로 말로만 듣다가 그때 그래서 제가 헌법이랑 형법을 좀 막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저렇게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법꾸라지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법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결국에는 이 법의 단어가 어렵게 만들어진 것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게 하고 자기들끼리 저짓하려고 저런 거라서 네. 전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쉬운 언어들 이런 것도 빨리 바꾸고 설명도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쨌건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핸드폰을 대검 포렌식 센터에다가 이거 이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풀면서 말하는 게 우리는 아직 그 소프트웨어가 없어. 11은 불가능하고 10까지는 가능해. 이 지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그걸 못 풀게 하고 있겠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윤석열이 이 포렌식 센터에 풀어라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 하나를 못 구해서 안 풀겠습니까? 아직 대검에 아이폰 11을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못 풀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에이씨. 꼭 갑자기 무능해져요. 그 유능한 특수부가. 그리고 무능해지고 그리고 이럴 땐 영화 좀 보세요. 영화 보면 꼭 이게 대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저기 민간에 해커들 많아요.
중학생 뭐 불법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그런 애들 불러다가 불법으로 풀어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참.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 자, 어쨌건 검사들은 이렇습니다.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전화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핸드폰 던져버립니다. 그 던졌는데 보통 못 찾는 곳, 한강이나 뭐 저기 이 잠실에 가면 호수 하나 있잖아요. 석촌호수 같은데 깊이 던져가지고 못 찾게 만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얘기했습니다. 정말. 참 미치겠다. 에이씨. 자, 여기까지 할게요.